여러분 안녕하세요. 앞 시간까지 챕터 1 동사의 시제 파트를 학습을 했죠. 동사의 시제 파트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개념이 뭐였다? 기준 시점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다 그랬죠. 기준 시점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 기준 시점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이후로 쭉 넘어가면 조동사와 특히 이제 법에 연계 가면은 다시 한 번 더 굉장히 막강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이 동사 파트 강의가 완료될 때까지 반드시 주지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태도 동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기준 시점 다 적용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챕터 2에 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쌤이 밑에 서브타이틀로 태의 시작과 끝은 타동사다 그래놨죠. 타동사다. 우리가 이제 동사의 종류가 타동사와 자동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태라 그러면은 크게 능동태와 수동태로 이렇게 나뉘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개된 것이 중간태라는 개념입니다. 아무튼 태는 능동태와 수동태 가장 고전적인 어떤 그런 분류 방식을 따르자면요. 그럴 때 이 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조금 개념을 축소해 가지고 수동태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주어 플러스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를 수동태로 바꾸면 쌤이 이걸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마치 좀 초급 영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그런데요. 이게 이제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비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pp가 나오고 플러스 by 요게 이제 앞에 나온 s가 실질적인 목적 역할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수동태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by 플러스 pp다. by 플러스 pp가 수동태를 갖다가 표현하고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다. 왜냐하면 능동태 구문에서는 볼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은 by 플러스 말고 with 전치사 with 또 in 우리 소위 말하는 뭡니까? 전치사 by가 사용되지 않는 혹은 전치사 by 대신에 다른 전치사가 사용되는 수동태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 by 플러스 목적격이 물론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게 핵심적인 요소다 라고 하긴 좀 그렇죠. 대부분 응답자들이 정답을 갖다가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동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즉 타동사가 태를 이끄는 어떤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자 역할을 한다. 즉 여기 나오는 이 주어 플러스 타동사. 왜? 타동사가 아니면 이 문장 전체의 수동태 문장의 전체 주어인 이 목적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죠.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존재하고 이 목적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동 구문에 주어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타동사로 인해서 수동 구문의 문장의 가장 중요한 문장 성분인 주어가 타동사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럼으로써 이 구조가 이제 성립이 되니까 수동 구문에 주어가 나오니까 뒤에 by 플러스 목적격이라고 하는 수동 구문의 실질적인 주어, 즉 능동 구문의 주어가 주어인 수동 구문의 실질적인 주어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태의 시작과 끝은 타동사다라고 합니다. 태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타동사다. 그리고 이것이 이어서 보는 태의 문장 전환에 들어가면요. 굉장히 좀 까다롭게 생각하죠. 요즘같이 문법을 좀 이렇게 소홀히 하면서 수능 레벨의 어떤 독해에 이렇게 치중하는 영어 학습자들에게 있어서는 수동태에 문장을 전환하라,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전환하라 하는 것 등등 포함해 가지고 또
준동사 구문을 절로 전환하라 이렇게 하면 사실 그 원리를 모르고 그냥 하면은 거의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쌤도 초기 공부할 때는 뭐 구체적인 원리를 정확히 깨지는 못하고 아마 막 이렇게 했지 하고 대충대충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거의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외울 것이 아니라 수동태 구문에 혹은 수동태를 능동태로 전환하는 혹은 능동태를 수동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이 타동사 개념 이것이 확철하게 딱 체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쉬워질 뿐만 아니라 그때는 마치 능동태 구문과 수동태 구문을 자연스럽게 라이팅, 장문을 하듯이 문장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테이서스 타동사라는 것은 수동태 구문을 갖다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기능 플러스 뭐다? 태의 문장 전환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다 하는 존재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태의 시작과 끝은 타동사다. 태이라면 타동사 이게 가장 먼저 머리에 딱 떠올라야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서두를 끝내고요. 구체적인 태의 문법 영역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을 보면요. 유닛 1 수동태의 형식과 사용 이유 이렇게 했죠. 수동태 형식은 조금 전에 쌤이 한번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수동태 형식을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밑에 이 능동구문 주어 Mr. Lim, Mr라고 하니까 조금 쑥스러운데요. 아무튼 Mr. Lim이 타동사죠. 과거 시제입니다. 시제는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것을 문장 전환하라 이렇게 하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내신 주관식 시험 문제에 이걸 갖다가 wrote라는 과거 시점을 갖다가 좀 등한시해 가지고 is라고 이렇게 써놓고는 기분 좋게 틀립니다. 기분 좋게. 왜? 전환할 때는 야 주관식 하나 맞췄다 이랬는데 딱 채점할 때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 아니 과거였잖아 이렇게 이런 어떤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동사에 있어서 시제만큼은 반드시 철저하게 챙겨야 하는 겁니다. 명사에 있어서는 단수냐 복수냐를 철저히 챙기듯이. 그래서 주어와 그리고 타동사와 그리고 목적어 이런 어떤 구조가 어떻게 목적어인 this book이 주어로 나서면서 기준 시점을 나타내는 was 요것이 실질적으로 수동태 구문을 만드는 조동사로서의 비동사입니다. 이것은 뭐 홈비라든지 전통 영문법의 대가들이 이미 요거 수동태를 만드는 비동사와 완료형을 만드는 have 동사는 조동사로 이미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동사로서 이 조동사가 기준 시점인 과거를 역시 먼저 표현하고 있죠. 결정해 주고 그리고 과거분사 pp가 오고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by 플러스 목적격 이런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수동태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다. 이건 사실 쌤이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쑥스럽습니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쌤이 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진행수동과 완료수동, 완료진행수동을 쌤만 좀 이렇게 추가해 놓았죠. 그래서 단순 우리가 앞에 시에서 볼 때 단순형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완료형을 갖다가 학습했고 그리고 저 마지막에 진행형을 학습했죠. 현대 영어에서는 진행이라든지 혹은 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시제라는 하나의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그냥 묶어두지 않고 이런 것들을 뭐 aspect 뭐 상이라고 그럽니까? 상이라고 그럽니까? 뭐 모습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어떤 일회적인 동작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동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이것은 뭔가 이전의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현재까지 쭉 이어지면서 어떤 효과나 영향을 발휘하고 그 의미가 그대로 존속되는 그 모습을 표현한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과 완료도 완료는 이렇게 뭐 좀 현대형에서는 개념을 갖다가 좀 세분화하지만요. 결국은 뭐였습니까? 진행이든 완료든 결국은 기준 시점을
중심으로 일정 시점에서 어떠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느냐, 이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기준 시점이라는 관점, 큰 카테고리 안에 이어보면 진행과 완료도 결국은 좁은 의미 aspect, 물론 타당한 개념이지만 넓은 개념으로 보면 여전히 시제 영역에 엄연히 포함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단순형이 아니고 단순형 플러스 진행과 완료도 수동형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밑에 이제 능동 구문을 먼저 보면요, an agency, 어떤 대행사다라고 보겠습니다. is, was, 기준 시점이죠. 현재, 과거. 자, 어떤 agency가 그니에게 뭘 제안하고 있는 중이었다. A modeling contract, 모델 계약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과거, 중이었다. 이렇게 되죠. 이것을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옮기면 she is, 목적어인 her가 나가서 she is, was, 여전히 기준 시점은 그대로 표현이 되고요. 조동사는 다음에 어떻게 being pp 형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죠. be 그 다음에 being 플러스 pp 형식으로 수동 진행은 표현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완료를 보면요, 완료 진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능동 구문을 먼저 보면 his father, 지금 abuse가 학대하다 이런 뜻이죠. abuse. 요거는 사실 app 플러스 use 요런 의미입니다. app은 뭔가 기준이나 범위, 정상적인 어떤 테두리를 벗어났다, out, 이런 의미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app use 하면 사용하는데 뭔가 남용, 잘못 사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학대하다, abuse라는 단어는 사실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학대하다에서 뭐가 나옵니까? 학대를 한다라는 이야기, 그것은 만약 이 예를 들면은 친권자인 부모죠. 물론 민법상으로서는 친권자인 부모가 가질 수 있는 일정량의 어떤 그 재량적인 어떤 징벌권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법률이 허용하는 혹은 일반 상식이 허용하는 그 이상의 친권을 갖다가 행사한다라면 그것은 그 친권을 기준 혹은 필요 이상으로 남용하는 거죠. 남용. 뭐 한 5 정도로 해야 되는데 50을 갖다 행사한다든지, 그런 의미에서 abuse는 학대하다라는 의미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남용하다, 특히 뭐 권력 따위를 남용하다, 힘을 남용하다 할 때 쓰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남용하다라는 이 의미가 뭔가 말 있죠. 용어를 갖다가 측정선에서, 일반 상식선에서 이렇게 뱉어야 되는 거를 너무 지나치게 확 쏟아낸다. 그래서 뭔가 비난하다, 욕설을 퍼붓다, 뭐 좀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는 뭐 쌤이 일일이 적진 않았지만 여러분 챙겨두기 바라고요. 자, his father had been abusing 했죠. 여기 보면 이제 has는 기준 시점이 현재고요. had는 기준 시점이 과거고, 그리고 현재, 과거, 완료, 진행. 그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그 이전부터 쭉 남용되어 오는 게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 이 말이죠. The boy since he was 7. 근데 요거는 사실 쌤이 또 이렇게 한번 이 문장을 의도적으로 지금 사실 배치를 시킨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어인 the boy가 이렇게 주어로 나가고요. 기준 시점을 나타내는 조동사, 완료형을 표현하는 조동사 has had, 기준 시점을 표현하는 has had 그대로 쓰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옵니까? been abused 이렇게 돼 있어. been abused. 여기는 진행인데 여기는 has been being abused가 아니죠. 이게 been being abused가. 그래서 현재 완료의 진행을 갖다가 수동으로 표현할 때는 일반적으로 have been being pp라고 쓰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뭐 문학 작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뭐 작가가 어떤 것 아주 이례적이고 뭐 아주 순간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간혹 뭐 등장하기도 합니다만은 오스독스한 그래머 문법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뭐 인정을 못 받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거
이것을 가지고 맞다라고 지금 맞는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100% 이렇게 동의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have had been abuse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왜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진행이라는 의미가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진행 수동에 대해서는 수동태에 가가지고 뭐 설명하겠다 그랬죠. 그럼 진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작이죠. 동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행위 주체의 어떤 의도가 살짝 담겨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능동의 성질을 가진다. 진행이라는 것은 능동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면 이거와 대척되는 수동이라는 개념은 진행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 수동이라는 이 개념은 어떤 개념과 상응하느냐 하면은 상태의 개념과 상응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학대를 받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예를 내보면요, 누군가가 이 아이가 뭐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학대를 가하는 입장에서는 그 학대를 가하는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그리고 또 학대를 하고자 하는 강한 의도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진행의 어떤 동작의 반복적 행위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능동적으로 가학 행위를 하는 거는요.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도도 자기가 학대를 그 마소키스트도 아니고요. 사디스트와 마소키스트가 있죠. 뭐 가학성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진 피가학성. 마소키스트가 아닌 이상은 자기가 나 좀 학대해줘 이렇게 계속해서 뭐 의도가 내포된 어떤 그런 동작적 행위를 반복하지 않죠. 학대를 당한 입장에서는 수동적으로 그냥 학대를 당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표현에서는 이러한, 즉 진행은 기본적으로 능동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수동은 능동의 의미가 아니고 상태 의미다. 상태 의미. 그래서 이 표현에서도 밑에서 보면 행위 주체, 능동적인 행위 주체인 father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진행인데, 그것을 당하는 소년의 입장에서는 진행이 아니다. 그냥 이러한 학대를 당하는 상태가 쭉 지속되고 있다라는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으로 표현된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아니 위에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바로 위에 아니 단순 진행 수동은 쓰고 있지 않느냐. 바로 위에요. An agency is offering modeling 하는 이 문장을 딱 보면 being pp로 쓰고 있지 않느냐. 왜 쓸까요 이거는? 자, 그러면 여기는 진행인데 진행이라 진행 수동이 어울리지 않다 해가지고 밑에와 마찬가지로 being을 한번 이렇게 빼보는 겁니다. 빼보니까 she is offered, she was offered가 진행의 의미가 전혀 살아나지 않고 단순한 어떤 상태 수동으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진행의 의미가 수동으로 고쳤을 때 being을 빼버리고 나니까 진행이 아니고 상태 의미가 돼버리더라. 그러니까 이때는 부득이하게 진행의 의미로 표현하기 위해서 being을 쓰자 이렇게 약속이 된 거고요. 지금 현재 완료의 어떤 진행은 일반적으로 being을 생략하고 이렇게 쓴다라는. 즉 여기서는 뭐다? 뭔가 문장 의미의 어떤 뚜렷한 명확한 구별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진행 수동이라는 이 형식을 갖다가 쓰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 하고요. 이 정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이 나죠? 과거 시제를 공부할 때 절대적인 과거 시점. 다시 한 타임라인 그려볼까요? 여기가 1939년이다 라고 2차 대전이 일어난 시점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시점, 이 사건은 그 이전 시점에서는 전혀 인지되지 않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이고, 이 사건은 이후에만 인지가 되는데, 이 이후의 시점에서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 보든 뭐 미래 시점에서 보든 이것은 절대적으로 기준 시점보다 이전 시점이다. 절대적으로 이전 시점이다.
따라서 무조건 뭐로 쓴다? 과거로 쓴다. 절대적으로 기준 시점에서 팩트 진리일 때는 기준 시점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상관없이 뭐다? 단순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현재 시제 용법과 똑같은 어떤 맥락에서 과거 절대적인 이런 과거 시점은 어떻게? 기준 시점과 상관없이 절대적 과거로 쓴다. 그 하나의 사실이 뭐다? Since he was 7이라는 이 시점이다 이 말이지. 그가 7살이었다라는 이 시점은 그 이전 시점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 이후의 시점에서는 딱 정해져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보든 이거는 절대적인 이전 시점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시점이 he was 7이라고 딱 정해졌고 그리고 had been 여기서 이야기하는 has been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had been abusing 이라고 하는 과거 완료 시점. 그러니까 단순히 시점의 어떤 좌표상에서 볼 때는 he was 7이 분명히 he had been abusing 보다는 앞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과거 완료인데 앞선 시점이 과거로 사용되었다. 왜? 이러한 인식 때문에 사용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타임라인을 쭉 그려보면 지금 여기가 현재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쭉 가보니까 여기가 이 아이가 7살 때였어. 그런데 이 7살 때부터 시작된 과학행위가 과거의 어느 시점? 이 과거 시점입니다. 현재 이전에서 바라본 시점은 몽땅 다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 줄곧 지속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하니까 지금 과거 시점 이전 7살 때부터 이렇게 쭉 해온 것은 영어의 표기법에서는 뭐밖에 없다? 과거 완료밖에 없다. had pp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had been abusing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자, 아무튼 수동태 형식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 만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도 무난한데 아무튼 여기에서는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진행형과 수동은 사실상 궁합이 맞지 않는다. 인식적으로 진행은 능동이고 수동은 상태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렇게 진행 수동을 쓰는 경우는 곧 진행 수동을 나타내는 being이 빠져버렸을 때 전체적인 의미가 진행이 아니라 상태로 이렇게 전환돼 버리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런 표현 양식을 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수동태 형식과 사용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의 어떤 학습 행태를 보면요. 쌤도 그랬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능동태 구문을 수동태로 전환하라 혹은 수동태 구문을 능동태로 전환하라 라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뭐 수동태 구문을 그냥 아무렇게나 뭐 필요하면 아무렇게나 이렇게 사용해도 뭐 무방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수동태는 수동태를 사용하는 어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태를 남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어떤 그런 라이팅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해놨는데 뭐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뭐 또 있을 수가 있겠죠. 분류를 뭐 세부적으로 하자면은 근데 뭐 일반적으로 뭐 이 정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동태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수동의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능동 구문이 있고 능동적 표현이 있고 수동적 표현이 있는데 이제 굳이 수동태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 보면요, vital evidences 아주 중요한, 아주 치명적인 어떤 그런 증거들이 were lost. 이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잃어버렸다, 뭐 치명적인 증거가 뭐 유실되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때는 were lost라는 뭔가 자신의 어떤 행위 주체의 어떤 의지와는 관계없이 뭔가를 당했다. 라는 그런 어떤 사실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데요.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케네디가 맞습니까? 케네디가 하고 FBI가 있죠. FBI 그리고 오스왈드가 있습니까? 오스왈드. 케네디의 어떤 그 암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신 분들은 뭐 친숙하겠지만 사실 또 무관심한 사람들은 뭐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오스왈드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단독 범행으로 케네디를 갖다가 암살한 어떤 그런
암살범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역사 후세 사가들이 뭐 또 우리 그 음모론을 갖다가 이렇게 굉장히 깊이 있게 추적하는 많은 어떤 그 디텍티브들입니까? 인터넷상에 그런 분들의 어떤 그 내용을 보면요, 이 FBI가 개입이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당시 국장이 후보였습니까? 후보. 그래서 FBI killed Kennedy 이렇게 하면 FBI가 케네디를 죽였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케네디가 암살을 당했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다가 보다 더 뭐 강조하는 그런 의도라면 Kennedy was killed 이렇게 수동으로 쓰는 것이 보다 더 FBI killed Kennedy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전달되는 메시지에 어떤 묘미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Kennedy was killed by FBI가 아니고 by Oswald, 뭐 the alone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까? 오스왈드 혼자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좀 과격한 어떤 그런 관점은 케네디 암살은 암살이 아니라 처형이었다. 그것도 공개적인 처형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이전에 미국의 최상위 정치 권력자라면은 대통령과 그리고 뭐 미 국회 어떤 의장이라든지 상원 의장이라든지 뭐 이 정도가 정점이 되겠죠. 사실 또 부통령이 마크에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메커니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권력의 최고 정점인 대통령과 그리고 뭐 지금도 여전히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신자유주의의 어떤 가장 그 핵심적인 어떤 주역인 국제 금융 자본가들이 있죠. 자본가들 간에 하여튼 그 통화 발행과 그리고 뭐 달러화에 대한 어떤 그 패권이라 그럽니까? 뭐 그런 것들 등등을 둘러싸고 링컨 때부터 쭉 이 알력이 있어 왔습니다. 알력이라기보다도 하나의 뭐 투쟁이라고 암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케네디를 갖다가 제거함으로써 국제금융자본가들이 이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어떤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랬을 때 근데 이제 또 그 이후 그것을 갖다 뒷받침하는 것이 케네디 이후에는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암살된 거는 사례는 없죠. 레이건이 한번 뭐 저격을 함 당한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요. 근데 지금 아마 이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나가면 좀 그런 것 같고요. 관련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인터넷 혹은 영화 JFK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 책 중에 화폐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화폐 전쟁. 뭐 책 그 표지 소개를 보면은 중국에서는 이 화폐 전쟁을 갖다가 읽어보지 않고는 결코 지식인 행세를 할 수 없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기에서 케네디는 공개적인 어떤 암살이었다, 처형이었다 이렇게 사실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요. 매직 불렛이라 그러죠. 매직 불렛. 오스왈드가 쏜 총알 한 발이 그 케네디 대통령의 후두부를 갖다 관통하면서 그 총알 하나가 다시 앞에 앞좌석에 타고 있던 달라스주입니까? 텍사스주가 달라스 시장인가? 그 양반의 뭐 어깨 축지를 갖다가 타고 내려가 가지고 무릎으로 나왔다라고 뭐 하는 그게 공식적인 합동 우리말로 하면 합동 수사본부의 공식적인 어떤 결과 발표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의 어떤 단독범으로 일단 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매직 불렛이라는데요. 자, 이처럼 터무니없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유치원 꼬맹이한테도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뭐 만화야 뭐 할 정도의 어떤 어처구니 없는 그 결과가 공식적으로 그리고 미국의 전 미디어가 하나의 그게 공식적 결과물로서 아무런 어떤 저항 없이 그대로 내놓고 있는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이거는 암살이 아니라 공개 처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동의 강조, Kennedy was killed 이런 식으로 이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의 강조입니다.
45 members of the expedition, 그 탐사대에 45명의 대원이 was killed 이래 돼 있죠. 살해당했다. 근데 이 살해당한 어떤 주체가 있어가지고 by 플러스 목적격이 어떤 주체, 뭐 원주민이라든지 뭐 용병이라든지 뭐 등등 있겠죠. 걔들이 they killed 45 members of the expedition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대상, 즉 45명이나 되는 아주 많은 수의 대원이 살해당했다라고 할 때는 여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동으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수동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수동태를 사용하는 표현은 능동 주체를 밝히려고 하니까 능동 주체가 불명입니다. 불명. 즉 확인된 것은 객체라 해야 되겠죠. 능동 주체, 수동 객체. 수동적인 어떤 객체밖에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수동적인 객체를 주어로 내세워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the plane was destroyed 이렇게 됐습니다. 그 비행기가 파괴가 됐는데 누가 파괴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이럴 때 수동을 사용한다. 자, a complete wreck. 철저하게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능동 조체가 불명한 게 아니라 분명히 확인이 되는데도 그것을 가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또 수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 full extent of losses. 그 손실의 전무가 was disclosed yesterday. 어제 폭로가 되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러한 어떤 소위 내부 고발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어떤 비밀스런 그 이너스컵 안에 내부에 있는 어떤 그런 기밀한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폭로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정체가 밝혀질 때는 상당히 신상이 위태로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언론이 어떤 취재원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수동으로 실질적인 능동 주체를 갖다가 가리고 표현할 때도 수동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거는 이제 일종의 하나의 writing, art of writing이라고 작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가 받고 그리고 주고는 was asked 질문을 받았다. 즉 하나의 주어가 능동적인 행위와 그와 대꾸되는 어떤 수동적인 행위를 동시에 이렇게 취할 때 그때 이렇게 대꾸적인 어떤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수동을 사용한다 이래 되는 겁니다. 즉 하나의 주어로서 하나의 주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문장을 두 개 다 능동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장이 끊어지겠죠. 그래서 he gave a lecture and the students asked him a lot of questions.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능동 문장으로 이루어진 좀 번잡하니까 이렇게 하나의 주어로 통일시키면서 수동과 능동을 통해 가지고 대꾸적 표현을 통해서 문장을 보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현한다. 이런 의도에서 사용한다라는 수동태 사용 이유 이래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동태에 있어서 상태 수동과 동작 수동. 우리는 이 내용을 그냥 수동태에서 그냥 아주 단순한 어떤 한 부분으로만 이렇게 학습을 주로 합니다. 쌤도 그랬지만 그런데 쌤이 앞에서 이야기했죠. 동사의 어떤 가장 시원적인 원시적인 어떤 개념이 동작과 상태다 하면 그러면은 수동도 결국 동작과 상태 수동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인지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상태 수동과 동작 수동인데요. 일단 they 해볼까요? They paint the door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 문을 갖다가 페인트 칠을 하는 건 그들이다 하니까 그들이 이 문에 도색을 갖다가 담당하고 있다. 혹은 그들의 어떤 잡이다. 다양한 의미로 해석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타동사와 그리고 목적어 이렇게 삼형식 구문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제 이 행위가 문에 도색을 하는 이 행위가 어떤 동작으로 구체적인 동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완료된
하나의 그 계속 상태로서 계속되는 그런 상황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동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they painted the door 하는데 blue하게 칠했는데 every year라고 매년 요 어떤 의미입니까? 반복되고 있죠. 매년 반복되는 그런 동작. 그러니까 여기는 동작적 행위다. 동작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동으로 갔을 때는 the door is painted blue every year 해가지고 이 전체 문장이 동작의 수동이 되는 겁니다. 자, every year라는 반복을 나타내는 부사이에서 이 paint라는 이 동사는 구체적인 어떤 동작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가 되면서 그것을 수동으로 옮겼을 때도 역시 동작적 의미를 가지는 거다 이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위의 문장 the door is painted blue 이렇게 됐을 때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타임라인 가지고 준동사의 어떤 그 상대 시점과 관련해서 기준 시점과 상대 시점을 이야기를 했죠. 여기가 지금 is입니다. is. 자,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이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pp라 그랬죠. pp고 이 현재 기준 시점에서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모습은 ing고요.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어떤 행위는 부정사, to 부정사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be going to까지 다시 한번 be going to의 개념을 살짝 또 올리고요. 자, 이랬을 때 지금 이 문장은 이 영역에 있는 겁니다. 지금 자, the door 이 문이 지금 현재 모습을 보니까 그 이전에 painted 된 상황이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속 유지되고 있다 이 말. 즉 다시 한번 좀 상황을 말로 설명하자면은 이 의미는 이 지금 문이 파랗게 칠해진 것은 그 이전에 칠해진 거, 지금 칠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 칠해졌고 그 칠해진 상태가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곧 어떤 의미였다? 이전에 어떤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 현재 온전하게 그대로 퍼펙트하게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이게 현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기준 시점을 나타내는 완료의 기준 시점을 나타내는 has가 되고요. 요것은 역시 pp가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다? 이 상태 수동은 능동으로 갔을 때는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의 의미로 치환된다, 전환된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ey have painted the door blue 이렇게 표현한다. They have painted, is painted.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너무 적은 꼭지로 이 상태 수동을 학습하기 때문에 상태 수동은 요 공부할 때만 대충 체크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실제 영문을 읽다 보면은 이런 상태 수동의 의미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사실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왔으니까 수동이네 하고 그래 뭐 동작의 수동이지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이것이 상태 수동인지 아니면은 구체적인 어떤 동작의 반복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동작의 어떤 행위의 어떤 반복을 나타내는 그 의미의 수동인지 그것을 보다 분명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됐죠? 상태 수동은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의 의미와 그 개념과 성질이 일치하더라 라는 거 이거 하나 체크해 두고요. 사실 내신 문제에서는 이렇게 전환하는 이런 문제가 사실 한 번씩 나옵니다. 나오면 학생들은 이까지 공부 안 한 학생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고 이렇게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인데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 보겠습니다. 이제 수동태가 수동태는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다 그랬죠? 앞에 수동태를 사용하는 이유도 체크를 했고요. 근데 동사의 어떤 개념과 성질에 따라서 수동태 자체가 의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동사들이 resemble 물론 먼저 가장 대장격인 have 동사가 있지만은요 resemble 또 예를 들면 belong to, become 뭐 이런 등등의 동사들입니다. 그럼 이 동사들 have는 뭐 당연히 뒤에 목적어를 취하기 때문에 타동사라는 거는 다 아는 거고요.
resemble은 누구누구와 닮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체크할 것은 resemble 누구누구와라 해가지고 with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는 이 자체로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그래서 사실은 re 플러스 same 이런 어떤 의미가 결합이 되어 가지고 뭔가 같은 것을 사실 좀 반복한다 이런 의미에서 닮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잘 생각을 해보면은 닮았다라고만 누구누구와 닮았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닮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뒤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 누구를 닮았지? 누구누구와 닮았다 꼭 이렇게 누구를 닮았다 이것도 되죠. 그래서 이 with는 사용하지 않고요. 누굴 닮았다 그러면 누구를 닮았지 그 대상이 곧바로 떠오릅니다. 타동사의 가장 본질적인 어떤 성질이 지금과 같이 resemble과 같이 그 의미 자체가 뒤에 필수적으로 어떤 대상을 갖다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resemble은 이 자체로 타동사고요. 그렇다 해가지고 his body is resembled by him 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수동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가 또 뭐 지각동사, 뭐 또 상태동사 이렇게 막 분류를 하는데요. 사실 복잡함을 더할 뿐입니다. 수동태가 왜 사용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했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있죠. 능동태라는 것은 뭔가를 자기가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행위의 의도가 어느 정도 개입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he resemble his father. 누구 아버지를 닮다라는데 난 아버지 닮고 싶어 해가지고 맨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물론 미리 나올 때부터 바뀌는 받았지만은요. 그 어떤 외형적인 요소를 갖다가 부단히 지가 막 취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엄연히 그냥 이 상태로 쭉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동사이기는 하지만 his father is resembled by him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또 나중에 이제 전치사 by 외에 전치사가 사용되는 수동 구문에서 우리 뭐 be surprised at라든지 be satisfied with라든지 be married to라든지 뭐 이런 등등을 할 때 보겠지만은요. 이 by him은 굉장히 강한 능동 주체입니다. 강한 능동 주체다. 즉 이 by 플러스 목적격이 전적으로 이걸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 by가 전치사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운명이라 그랬죠. by luck 혹은 by accident. 운과 운명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적어도 저쪽 이 영어 사용자들의 어떤 그 관점에서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또 그쪽에서는 이제 어딥니까? 이 소위 말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유일신을 갖다가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특히 운이나 운명은 인간의 어떤 의지로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by가 사용됐을 때는 그것에 유추해서 by 플러스 목적격은 이 행위 주체가 굉장히 강한 능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내보면은 그가 아버지를 갖다가 닮기 위해 가지고 막 아버지한테 강요를 하는 겁니까? 아버지 이건 좀 주세요 하고 그런 건 아니죠. 쌤이 조금 자꾸 설명이 약간 유치해지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자 충분히 이해가 됐죠. 마찬가지로 she has sports cars. 우리 has은 소유의 의미로 앞에 이야기했지만 소유의 법적 의미는 전혀 어떤 소유를 위한 구체적인 어떤 행위, 동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상태 자체로서 그냥 인정되는 어떤 사실입니다. 사실적 뭐 행위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무작위도 일단 행위니까는. 그래서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a sports car is had by her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굳이 표현하자면은 belong to를 표현해 가지고 이 자동사 구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become 앞에 한번 했죠. 어울린다라는 의미로 한번 become 했었죠. 선생님 그냥 살짝 한번 엎어볼까요? Such a millionaire does not become a man of his means라고 앞에서 한번 했었죠. 영어의 왕도 이야기를 하면서 become 이 자체가 뭐가 어울리다라는 뭐 매치가 잘 된다라는 의미의 타동사입니다. 근데 어떤 두 개의 대상이 있으면 하나의 대상, 사물이 이거와 잘 어울린다라고 하면은 저 컬러라는 색상이 이 유라는 대상과 잘 어울리기 위해 가지고 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건 아니죠. 그 자체로 have 동사와 마찬가지로 resemble가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그냥 쭉 지속되는 일종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태적 의미를 가지는 상태는 진행. 그 뭡니까? 진행은 수동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죠. 또 쌤이 지금 개념이 살짝 헷갈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행은 동작, 그리고 상태는 수동, 이렇게 매치된다 그랬죠. 아무튼 지금 become 이 동사는 상태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you are really become이니까 by that color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가장 전형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has와 관련해서 일종의 사역 동사입니까? let도 is let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is let 사역 동사의 수동이 나오면 뒤에 to 부정사 이렇게 나오죠. 뭐 하도록 허용되다 이러는데 이때는 let 대신에 뭘 쓰는 게 일반적이다? allowed라는 표현을 써서 be allowed to 해가지고 뭐뭐 하는 것이 허용되다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자, 뭐 수동태 불가 동사들은 뭐 이 정도 개념을 잡고요. 사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 성질이 어떤 성질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사용되지 않느냐라고 이해를 하면서 하나하나 챙겨두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개념 없이 그냥 뭐 여러 가지로 분리해 놓은 것을 형태적으로 분리해 놓은 것을 꾸역꾸역 막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면은 하드디스크 용량만 자꾸 이렇게 축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을 잘 정리를 하고요. 그 개념에 근거해서 항상 문법적 사항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네요.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을 잠깐만, 선생님 좀 운을 띄우고, 시간을 마감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수동태는 타동사다. 유닛 2 이래 놨죠. 위에도 수동태는 유닛 2에서 이제 수동태는 타동사다라고 앞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명제를 다시 한번 타이틀로 더 달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수동태의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지금부터는 쭉 수동태와 능동태였던 문장 전환과 관련된 그런 어떤 개념과 원리를 갖다가 학습할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기로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